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 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 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 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 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 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소는 밤새 불을 뿜는데 거제 골목은 대낮에도 죽은 듯 조용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 식당도 마트도 미용실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분명 수천 명이 매일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통근버스가 빠져나가고 30분만 지나면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가게 불은 켜져 있는데 테이블은 비어 있고 셔터 내려간 점포는 골목 끝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정작 거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배는 수조 원어치씩 팔리는데 그 돈은 왜 식당에도 상가에도 집값에도 남지 않는 걸까요? 원래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살아나면 도시도 반드시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거제는 조선소 불이 켜지는 순간 골목불도 따라 켜지는 도시였어요. 배 한 척을 더 만들면 노동자가 들어왔고 노동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따라왔고 냉장고와 책상, 전세 계약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노동자 한 명이 내려오면 원룸 하나가 찼고 식당 의자 4개가 찼고 학교 교실의 빈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돈이 식당과 마트, 학원과 부동산을 차례로 돌며 도시 전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거제에 간다는 말은 곧 돈을 벌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식당 골목을 집어삼켰고 원룸은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밤늦도록 사람을 실어 날랐고 부동산에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게 거제 인구는 2016년 25만 7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시절 거제에서는 조선소가 잘 된다는 말과 도시가 커진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키운 바로 그 공식이 도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일감이 줄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갔고 북적이던 식당과 원룸도 빠르게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사람들은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가 들어왔어요. 2021년 선박 주문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불과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이듬해부터 조선소에는 밀려드는 일감을 처리할 사람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채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조선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이 따라오고 가족이 들어오면 식당과 원룸이 차고 집값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제를 키워온 공식이었기에 누구도 이번에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소 불빛은 다시 밝아졌지만 골목 불빛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성기 이후 거제에서 사라진 인구만 무려 2만 6천 명. 한때 25만 명을 훌쩍 넘겼던 도시는 이제 23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인구가 2만 6천 명 줄어드는 동안 세대 수는 오히려 약 4,600세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소에는 다시 일감이 쌓이고 사람도 들어왔지만 도시는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선소 안에서 벌어진 호황은 어디에서 끊겨버린 걸까요? 그 답은 조선소로 돌아온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않은 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다시 사람을 구하자 일자리를 따라 거제로 내려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그곳에 직장이 있었어요. 결국 평일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생활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일이 끝나면 터미널로 향하고 일요일이면 다시 가방을 들고 거제로 돌아와요.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한 가족을 거제로 불렀지만 지금은 일자리만 거제에 남고 가족은 다른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는 골목보다 학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고 학원가에서는 원생을 모집한다는 전단이 유리문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노동자는 다시 들어왔지만 아이를 키우며 거제에 뿌리내릴 젊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 감소는 곧 오래 머물 30, 40대 부모까지 줄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소 밖의 거제는 점점 젊은 가족이 드문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빠져나간 자리에서도 조선소는 밀려드는 일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조선소의 풍경은 새벽 통근버스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도 뜨기 전 기숙사 앞에 버스가 멈추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노동자들이 줄지어 올라타요. 버스는 식당가와 상가를 그대로 지나 조선소 정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대한 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 거제에 정착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 조선업에 새로 투입된 생산 인력의 무려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서 골목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거제 골목보다 먼저 조선소가 멈췄을 겁니다. 수주를 따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거제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조선소가 멈추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소를 살려낸 이 많은 사람이 매일 거제에 있는데도 왜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노동자의 하루가 거제 골목을 완전히 비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아침을 해결한 뒤 문 앞에 대기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조선소로 들어갑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먹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거제에서 일했지만 거제 골목에서 지갑을 열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니 집과 교육, 외식 수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 하나가 주거와 외식, 교육 소비까지 줄줄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한 명이 내려와도 기숙사 침대 하나만 차요. 월급은 분명 거제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이 기숙사와 작업장 안에서 끝나면서 그 돈은 거제 골목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거제에서 번 돈이 반드시 거제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근버스가 매일 지나가는 길목에서 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솥에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냄비 하나만 올려요. 그래도 혹시 단체 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반찬 몇 접시는 더 꺼내놓습니다. 11시 반이 되면 국을 데우고 테이블마다 수저를 놓고 문 밖을 한 번씩 내다봅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도 문은 종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동안 창밖으로는 사람을 가득 태운 통근버스가 몇 대씩 지나갑니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씩 앉아있지만 그 버스는 식당 앞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식당 주인은 오늘 매출을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게를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은 한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고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었고 그 옆 미용실은 간판만 남긴 채 문을 닫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도 사람 목소리보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거제의 대표적인 조선소 배후 상권 오포입니다. 2025년 2분기 오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5.1%. 조사 대상 상가만 놓고 보면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사람이 떠난 산골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거리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밤낮 없이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빈 가게 하나가 또 다른 빈 가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빈 상가가 늘면 골목은 어두워지고 식당과 마트, 학원 같은 생활시설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가족은 다시 거제를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골목에서는 또 다른 가게가 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호황이 몇 년만 더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골목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목을 통과하지 않는 고용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제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답은 주택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살아나고 거제가 다시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군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내려오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 4월 거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7.55%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022년 8월부터 무려 33개월째 이어진 겁니다.
수조 원짜리 수주 계약이 발표될 때마다 조선소 안에서는 환호가 나왔지만 조선소 밖 아파트에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다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거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거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늙어갈 수 있다는 미래에는 선뜻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불길한 건 거제에서 먼저 드러난 이 구조가 다른 산업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가는데 주민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일자리는 늘었는데 골목 소비는 줄어드는 도시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어요. 산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끌어오면서도 노동자의 가족과 생활까지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생산량과 수출액은 회복돼도 학교와 상가, 주택시장은 함께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 구조를 가진 다른 산업도시들도 거제와 비슷한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 거제의 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두 얼굴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조금씩 몸을 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호황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등지고 골목으로 몇 분만 걸어 나오면 풍경은 완전히 뒤집혀요. 불 꺼진 식당과 텅 빈 상가,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들. 거제는 배를 만드는 데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은 살아났는데 도시만 가라앉는 거제의 새로운 몰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골목에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 거제에 살았던 분들, 조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 혹은 비슷한 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